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번째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과 여성 외에 다양한 성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주민들에게 한국교회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종교인이 받는 퇴직금에 언제부터 세금을 부과할지를 두고 종교인 과세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한국교회 청소년 10명 중 4명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번째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된 지 40여일 만에 진행된 회담이라 더욱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상회담 내용을 홍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12일 새벽 1시에 만난 한미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에 관심을 보이며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협상 카드로 내세웠던 단계적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스몰 딜보단 빅딜이 필요하다며 추가 제재는 고려하지 않지만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중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간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국면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무조건적인 경제 협력엔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가 되면 지원하겠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귀국한 뒤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도록 추진할 것이란 계획을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다음 달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에 제3의 성이란 새로운 성별이 등장하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 정체성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현행법상 성별은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반하는 인권위 결정에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오는 진정서 양식입니다. 성별란에 보면 남성과 여성, 트랜스젠더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 4가지 성별 중에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권위는 여기에 지정되지 않은 성별을 새로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남성과 여성 외에도 다양한 성별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존엔 4가지 성별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외에 다른 성이 있을 수 있다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진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공문서에 이처럼 성별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건 인권위가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인권위가 법적 근거 없이 내린 것이란 지적이 거셉니다. 보통 이제 우리 헌법 학계에서라든지 또 헌재에서 남성, 여성을 전제로 했는데 제3의 성의 존재를 이제 인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헌법에서는 우리 그런 걸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결정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문제는 제3의 성이란 성 정체성에 대해 의학적, 생물학적 근거는 물론 사회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거나 바꿀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성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공인된 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그것을 트랜스젠더를 인정한다. 그러면 그게 정상이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들은 굉장히 그게 혼란스럽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 달 뒤엔 남성, 여성에 속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성별을 기재할 수 있는 새로운 진정서 양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겐 개념조차도 생소한 제3의 성을 국가기관이 공인하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지난주 최악의 산불이 강원도 일대를 덮쳤습니다. 이 불로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수백 채의 가옥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한국교회는 즉시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단을 파견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강원도 고성 산불 피해 현장을 오형근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큰 불이 휩쓸고 지나간 고성군 토성면 일대는 불이 완전히 진압됐다는 발표에도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곳곳이 나무와 건물을 태운 매캐한 냄새로 가득했고 다시 발효된 강풍주의보로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교회의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산불의 발화 지점으로부터 5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원암 감리교회는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격호 담임 전도사는 아직도 화재 당시의 모습이 떠올라 괴롭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로 전소된 한 성도의 가옥입니다. 당시 강한 바람으로 지붕 전체가 밀려 내려앉았고 이곳은 부엌으로 사용된 공간이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입니다. 이 옆으로 또 보시면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최근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지만 화마 앞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워낙 바람이 세고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이 나무들이 밑에 가랑이 파리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요. 이게 몇십 년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타오는 바람에 집에서 신고 나온 신발하고 뭐 가재도구 가져가 들어갈 새도 없고 그냥 몸만 나와가지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한국교회는 교단과 기간별로 긴급 구호단을 꾸려 피해 현장에 집결했습니다. 감리교회의 전소 사실을 전해 듣고 전명구 감독회장은 직접 피해 교회를 방문하고 위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산불 피해 다음 날 이재민들이 모인 천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교단과 연합기관들은 소속 교회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속속 성명을 발표해 지원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 교회 교우들이 새 가정이 전소되고 또 여러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곳에 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어서 직접 진행되기 어렵지만 교인들 마음 모이면 이곳에 집들을 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와서 봉사하고 후원하고 그래서 이곳을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이재민들과 아픔을 함께 공유하며 지원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좌절보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종교인 과세를 둘러싸고 또다시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엔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과세 범위를 줄이는 개정안이 문제가 됐는데요. 비판 여론이 쏟아지면서 해당 법안엔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관련 내용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교인 과세를 두고 다시금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종교인들이 받는 퇴직금입니다. 지난달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이후에 적립된 퇴직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종교인들에게 또다시 세금을 줄여주는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종교인 과세에서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번 개정안마저 통과되면 특혜에 특혜를 더한다는 겁니다. 지금같이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종교인들이 자꾸자꾸 특혜만 받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우리가 과연 이제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재고돼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중앙대학교 서헌재 교수 역시 이 법안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비난받게 될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종교인과세법 시행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면 이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입법을 요청했지만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것 역시 국민의 정서와 크게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도 교회가 은혜로 한다고 하지만 그 은혜로 한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비춰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자성하고 고쳐야 되지 않거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 교수는 법은 법대로 원칙을 지키되 교회 역시 교회대로 덕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교수는 거액의 퇴직금으로 논란이 된 일부 대형교회와 목회자가 스스로 나서서 이를 사회에 환원한다면 국민들의 반감도 상당히 누그러질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국회는 이달 중 법제사법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개최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종교인 특혜 논란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워낙 커 입법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최근 다음 세대와 청소년 사역자들의 신앙 인식과 관심사를 조사한 설문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다음 세대 10명 중 4명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고 청소년 사역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김주련 기자입니다. 월간 교회 성장이 전국 30개 교회의 청소년 356명과 사역자 4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소년 37.7%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4.3%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앙생활과 관련한 질문에선 응답자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성경을 거의 읽지 않았고 10명 중 7명은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간 교회 성장은 아이들의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구원의 확신 문제와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들이 사역 방향에 대해 고민해볼 만한 항목도 눈에 띕니다. 설문에 참여한 아이들은 교회에서 가장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맛있는 것 함께 먹기와 놀이공원 등 외부 활동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하기 싫은 프로그램으론 공과 공부를 택했습니다. 군산드림교회 교회학교 총디렉터로 8년간 사역 중인 이정현 목사는 말씀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 공과 공부보단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이원화해서 공과는 싫은 거, 먹고 노는 것은 재미난 거 이렇게 분리할 것이 아니고 공과 시간 자체를 애들이 좋아하고 애들이 원하고 눈높이에 맞는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약간 디자인을 바꾸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걸 두 개 다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사역자들은 사역의 힘든 점으로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현 목사는 교회가 사역자들의 업무 구조를 전담 부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을 향한 사역자들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사는 교회가 목회 방향을 다음 세대에 맞추고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구조를 미리 구축해 놓는다면 부모와 아이들이 먼저 교회를 찾고 아이들의 신앙도 자연스레 성숙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 구TV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꼽히는 강원도 산불.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50년 후엔 생산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주변의 선한 이웃을 소개하는 굿뉴스에선 기댈 곳 없는 노숙인들을 위해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성프란시스 대학을 찾아가 봤습니다. 강원 지역을 휩쓴 화마의 위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태풍급 강풍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속한 조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입니다. 인력과 장비의 빠른 투입으로 집중 대응이 가능했고 소방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당국의 유기적인 협조도 돋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남은 건 피해를 복구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곳곳에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피해가 수습되고 이재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인구 절벽의 재앙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가 생산 활동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 연령 인구가 50년 뒤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도 갈수록 증가해
2065년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노동자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하는 사람 수가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구 절벽은 소비력을 떨어뜨려 결국엔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은 수학 과목의 기초 학력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학생의 11.1%, 고등학생의 10.4%가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교육부는 토론과 프로젝트 등 달라진 수업 방식을 반영하지 못한 평가 방식이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현행 교육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교육당국의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재벌가 3세가 연루된 마약 사범 적발에 이어 유명 방송인까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건 SNS를 통한 유통망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옛말이 돼버린 마약 청정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교육부 징계에 불복하는 김영우 총신대 전 총장의 소청 심사가 연기됐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지금까지 모두 692개 언어로 성서를 번역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홍의연 기자와 김주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육부 징계에 불복하는 김영우 총신대 전 총장의 소청 심사가 연기됐습니다. 소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청 심사위원회 측은 10일 김영우 전 총장 청구인 측에서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청 심사 연기를 신청했다며 다음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청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게 돼 있어 늦어도 4월 중순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불가피한 경우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연기 신청으로 심사가 다시 미뤄졌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바퍼 나눔운동본부 재건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바퍼 시설 신축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바퍼 재건축위원회 실행위원장을 맡은 정성진 목사는 지난 30년간 어려운 이웃을 섬겨온 바퍼 나눔운동본부가 나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일 공동체 최일도 대표는 바퍼는 단순히 밥을 먹는 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드리는 공간이라며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고독사를 막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본부는 지난해부터 재건축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새로 설립될 시설의 이름을 가칭 고독사 방지센터로 정하고 고독사 방지와 시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독사학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회 성주 방면에 매각될 것이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양대학교 교수협의회가 학교의 불법 매각을 막기 위한 투쟁 지휘소를 설치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안양대학교 교수협의회는 학교가 타종교에 매각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김광태 이사장에게 공식 질의했으나 이사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며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신임이사 4명이 대순진리회 성주회에 속한 인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교 운영권이 대순진리회 성주회로 넘어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건학 이념이 다른 타종교에 학교 운영권을 넘기는 이면에는 불법적인 뒷거래가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김광태 이사장과 이사회에 불법 매각 중단과 사퇴, 교육부의 법인 감사, 대학자금 출처 수사 착수를 위한 강력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전 세계 성서공회가 지난 한 해 동안 66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692개 언어로 성서가 번역된 겁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이 모두 번역된 사례와 단편 성서 번역 사례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단편 성서조차 없는 언어가 3,98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세계 언어는 7,350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아직도 3,988개 언어를 사용하는 15억 명의 사람들이 모국어 성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 세계 성서공회들은 이를 위해 2038년까지 1,200개의 번역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 마이클 페로 총무는 성서 번역을 통해 모든 이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사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자장면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와 지역교회들이 함께 마련한 이날 행사엔 600여 명의 노숙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일부 예배 말씀을 전한 부곡교회 김종후 목사는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특별한 날이라며 이 자리에 모인 이웃들이 회복과 부활의 신앙으로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배 이후 식사 자리에선 60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자장면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중앙침례교회 도은남 목사는 아픔을 겪고 있는 노숙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웃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애가 있지만 미술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이른바 서번트 증후군 작가들의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자유로운 시선과 무한한 가능성이 엿보이는 다양한 작품이 눈길을 끕니다. 그림으로 세상에 나오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엔 서번트 증후군을 갖고 있는 작가 12명의 작품 2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작가들은 재단이 제공하는 미술교육과 창작 활동을 통해 미술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정영석 상임대표는 이번 전시가 발달장애인 작가들에겐 세상과 소통하는 기회를, 대중들에겐 일상적인 시선을 벗어난 감동과 흥미를 제공할 것이라며 작가들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선교회 4월 헌신예배가 시온 성전에서 드려졌습니다. 주한 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는 아무개의 선택이란 제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을 위해 희생하며 봉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남선교회 이용기 회장은 우수 봉사자에 대한 표창장과 상금을 전달하고 위로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입 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추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출범한 김정은 2기 구성원들의 첫 회의입니다.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에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교체됐습니다. 사실상 국가수반인 상임위원장의 교체로 최룡해는 2인자 자리를 굳히게 됐습니다. 영국 정부가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6개월 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의 잘못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이미 파국을 맞은 상태에서 장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이 받는 상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 아세안 말레이시아 대표부 측은 동성애자 사형을 집행한 브루나이의 새로운 형법 시행이 내정에 해당되는 만큼 불간섭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 10개국은 정부 간 인권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논의 중이지만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 행보가 주변국들의 종교 갈등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